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도 종목 하나를 좀 이야기 드려볼 텐데, 일단 종목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제가 지금 최근 시장을 보고 있는 투자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를 드려보면은, 최근 이제 유동성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하려면은 이 유동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서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과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향후 이제 지금부터 이제 향후 좋아질 기업,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종목을 선별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주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이제 그때 접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시점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한번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 드릴 종목은 이제 오늘장 이제 좀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제테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제테마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뭐 이제 보톡스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 보톡스 시장이 사실 뭐 이제 막 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제 과거부터 좀 크게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업종이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뭐 보톡스 하면은 메디톡스라던가 네,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크게 이제 성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이 제테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테마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 일단 첫 번째는 이 보톡스라는 제품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이제 피부 미용 아니면은 이제 치료 목적으로 이 두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테마가 갖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준비 단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미 이제 보톡스 시장이라던가 이런 게 과거부터 크게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던 게 대형 메디톡스라던가 뭐 대웅제약이라던가 휴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제테마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미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국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선진 시장들 이제 이런 곳이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서 이제 계속해서 시장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게 제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몇 가지 좀 보여드려 보면은 일단 좀 회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를 들어가 보면은 지금 현재 제테마 회사에서 소식으로 들어가 보면은 일단 지금 최근 시장 상을 보면은 유럽 쪽에서 이제 인증을 했고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은 이제 브라질 쪽에서도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좀 더 내려보면은 이제 중국 상해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보톡스 시장이 봤을 때 이제 국내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주요 선진 시장에서 이제 이미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뭐 추가적으로 지금 점유율을 뺏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 이제 유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중국 아니면 이제 뭐 현재 얘네가 이제 지금 지사를 두고 있는 데가 저기 어디에 태국에도 지사가 있는데 태국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브라질 쪽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선진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선진 시장에서는 뭐 이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거든요. 뭐 임상에 대한 결과라던가 이제 삼상에 대한 진행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이 선진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제약이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제테마에 대한 향후 매출에 대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이제 제테마 매출액을 보면은 원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는 이미 좀 이제 안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재무적인 부분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뭐 적자 매출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앞으로의 성장이 좀 기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 라인세스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체결하고 있는데, 일단 요번에 흑자 전환이 시작되는 시점이 2020년도에 이제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한다라는 걸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계속해서 이제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할 텐데, 뭐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제테마가 갖고 있는 관련 제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단 거기에 대한 뭐 도표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려 보면은 지금 이제 대충 이제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톡스 쪽에서만 보고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관련 계획인데, 지금 보면은 202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그 전에 이제 테마를 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20년도 이후 이제 이 3년간 좀 많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단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궁금해 하실 게 아무래도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던가 이제 이런 타점들이 될 텐데, 일단 지금 제테마 같은 경우 보면은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래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해서 이때를 이제 매물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을 체크하고 접근하는 부분이 일반적인데, 일단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아무래도 과거 이제 모토스 관련주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던 시점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면은 어떨까 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제 크게 올라왔던 종목들, 예를 들어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 주가를 살펴보면은 과거 이제 얘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을 낮춰가지고 국내 시장에 점유율을 크게 차지했었던 시점이 2006년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시점, 이 구간을 좀 살펴보면은 얘네가 이제 고점에서 매년 고점 가격대를 살펴보면은 이때가 가장 고평가 받았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이제 고평가라고 받았던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주가 계산하는 게 단순히 봤을 때 이제 EPS 곱하기 이제 PER,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가가 되는데, 이제 EPS가 실적이고 PER가 이제 말하는 고평가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 매년 실적들을 비교했을 때 이제 어느 구간에서 가장 고퍼를 받았을까, 이제 고평가 받았을까를 살펴보면은 매년 주가가 가장 높았던 가격대에서 보면은 이때가 보통 고퍼 60을 찍었을 때가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테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번에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봤을 때 이제 PR이 낮을 때 공략을 해보면은 어떨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격대를 받고 있느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면은 일단 2020년도 올해 예상 EPS가 559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지금 현재 PER을 보면은 73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 이 구간은 과거 이제 관련주들을 봤을 때 좀 고평가 받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그거의 적정 주가가 나오는데, 그래서 559 EPS 곱하기 이제 PER 73을 계산을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받고 있는, 즉 4만원대에서 받고 있는 게 이제 559원에다가 이제 PER이 73 정도가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559원이라는 거는 올해 2020년도에 EPS 예상치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접어두기로 하고, 자, 그렇다는 말은 지금
PER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사실상 지금 이 4만 원대를 넘어가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고퍼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좀 고평가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접근하기가 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은 이후의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 과거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그 다음 이제 내년에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2021년도에 EPS를 보면은 이제 1,400원대로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주요 선진 국가들에 대한 제품에 대한 판매가 아니라 이제 주변 국가들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매출을 늘려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이제 EPS는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실제로 이제 시나리오대로만 진행이 된다면은,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PER을 보면은 PER이 상당히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때 1435원을 예상할 때, 그 당시 지금 아까 적정 주가 4만원을 봤을 때 본다면은 이제 PER이 28배로 상당히 많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내년이 되면은 지금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로 볼 수가 있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2020년도 시점에서 지금 4만원대는 상당히 이제 고평가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향후 이제 내년에 투자할 종목, 그리고 요번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담아볼 종목으로 이제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 뭐 그 밖에도 일단 관심 가는 것들 좀 하나하나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지분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일단 얘네가 갖고 있는 현재 최대주주 내용을 보면은 지금 김재영 외에 이제 여러 인물들이 보이는데, 눈에 띄는 게 하나 보일 거예요. 이제 V1텍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기업도 이렇게 뭐 관련 기업은 아니지만은, 지금 보면은 V1텍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디스플레이 쪽, 뭐 코스닥 제조업인데, 왜 얘네가 이제 그 제테마에 투자를 했냐, 이거를 좀 한번 보면은, 지금 V1텍이 갖고 있는 최대 주주가 이제 김선중이라는 인물이 잡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분이 25%를 가지고 있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되어 있는데, 제테마로 넘어와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김선중이라는 인물이 이제 지분율 0.65%로 해서 이제 같이 주주 현황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일단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과 같이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도 뭐 자금적으로나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뭐 인프라 늘리는 부분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고, 일단 요번에 이제 지금 좀 결정적으로 보고 싶은 게, 이제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후에 계속해서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매출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시점에서 많이 선별을 해놔야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한번 제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고,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이 좀 공감이 되고 관심이 간다면은 한번 이제 관심 등록을 해놓고 이후에 주가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일단 공략이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종목들로 모아놓고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눌림 자리가 올 때, 제가 마음에 드는 가격이 올 때 이제 매수 담아갈 텐데, 일단 그 매수 담아가는 타이밍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